저희 방송 권역이 동네 연제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구의 구청장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동래구하고 연제구 현역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번에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탈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양당이 서로 가고 있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주 만에 딱 선거가 되는 건데 그 3주 만에 엄청난 대통령 취임에 따른 이벤트 효과가 날 겁니다. 그 와중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저는 민주당에 되게 아무리 현역 프리미엄을 얹고 있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어떤 무소속 탈당 변수나 무소속 변수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복잡한 삼자 정립 관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선거구 내의 어떤 변화들이 없이 그냥 양당이 바로 맞닥뜨리는 그런 선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나타난 6대4의 선거 구도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건 인물이나 정책으로 뚫고 나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네도 그렇고 연제도 그렇고 이번에는 상당히 도전하는 쪽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유리한 입장에서 보면 후보들이 막 예비후보들이 흔히들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좀 그런 소식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은 뭐 연제하고 동네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전체를 볼 때에 소위 그 과거의 야당의 어떤 국힘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뭐 저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정상원 국민의당 초대 시당위원장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대단히 좀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합당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아마도 저는 부산에는 한 두 군데 정도는 구청장 정도를 조금 배려 차원에서 넣을 수 배려할 있지 겁니다. 않을까. 네, 네. 그랬을 때 저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아마 동래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상원 전 그 국민의당 초대 시당위원장이 꽤 많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좀 높여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뭐 전 후보였죠. 네. 후보의 힘이 아무래도 조금 그 단일화를 하면서 부산에서 조금 힘이 미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맡고 총리도 안 가겠다, 장관도 안 가겠다, 결국은 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비록 대단히 3대 100석이 넘는 정당으로 힘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선거 말고 교육감은 이제 구도가 잡혔어요. 잡혔죠. 지금 현직 때 네. 보수가 통합이 됐거든요. 통합이 됐죠. 저는 인지도의 차원에서는 김석준 지금 현 교육감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연수 사실 누구신지 잘 모르죠.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또 선거요? 로또 선거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1, 2, 3, 4, 5, 6 번호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랜덤하게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정당에 대한 선호가 그렇죠.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름 조금 들어보면 찍을 가능성 그다음 번호 좋으면 근데 나는 국민의힘 좋아 그러면 2번 찍게 되는 뭐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로또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저는 우연적인 요소도 굉장히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연수 이번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이제 좀 갖고 있는 좀 강점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사실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후보 단일화는 제대로 네. 되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보수 후보는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보수 후보의 그냥 보수의 기치를 들고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서로 다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포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양대 정당은 아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이 부딪히는 선거여서 꽤나 조금 흥미진진하게 볼 부분. 그러니까 김석준 교육감이 쉽게 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경합의 우세 정도로 김석준 교육감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조직 때 이제 바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바람인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 현재까지는 하윤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김현 교육감은 조직이 탄탄하죠. 그렇죠. 그동안 이미 해왔으니까. 이선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이쪽도 물론 조직을 잘해야겠지만은 뭔가 이슈를 잡고 뭐 김현 교육감이 잘못한 거를 잡아내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든지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죠.